이분이 당대표로 끝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차기 지도자 대권 후보로 가겠다는 분인데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명분과 약속을 저버린 그런 지도자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민심보다는 지금 당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그런 결정을 대표는 했잖아요. 당심도 아니었지 않아요? 아, 그분은 어쨌든 전심 정광훈 목사. 전심이야? 이철이의 정치쇼. 예, 여의도 타짜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뭔가 무거운 기분이 느껴지는데 윤태곤 실장님. 아, 제가 좀 코가 좀 막혀가지고 그래요. 예.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발열 체크를 확실히 했습니다. 겁납니다. 겁나네. 좀 떨어지네. 이 질문부터 제가 드려볼게요. 우리 작가들이 미리 예고를 안 했는데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금태섭 전 의원이랑 친하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 나갑니까? 글쎄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안 나가는 건 아니죠. 안 나간다 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 얘기해봤을 거 기회가 아니에요. 온다면은 뭐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아닐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 그렇게 알려진 거 말고 아니 진짜로. 예. 둘이서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오면은 빨리 좀 나갈 대충 수도 좀 있겠다. 뭐 닫아놓고 있지 말자. 뭐 그 정도. 기회가 되면 있죠. 나간다. 네. 그러면 당은 당은 지금 있는 당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무소속으로? 이 당이건 저 당이건 뭐 나간다면 그런 형식이 아닐까요? 무소속. 뭐 나간다면. 네. 그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금태섭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기 좀 어렵겠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반문 시민 후보론이 나오던데 거기에는 어때요? 그거는 괜찮죠.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는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근데 들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에 안철수 대표를 넣어놓고 이야기가 나왔던 그분은 거잖아요. 시민 후보 아니에요. 아니 당적이 그러니까 있다니까.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 선출하고 그다음 무소속 저 누구냐 박원순 후보하고 단일화 했듯이 뭐 그런 식의 뭐 그거는 원래 안 대표를 보고 프레임을 짰던 것 같은데 요새 안 그건 대표가 반문 후보겠지. 반문 시민 후보가 아니겠지. 한 대표가 워낙에 뭐 서울시장 안 나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넣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말이 자연스럽게 합일이 되네. 반문 시민 후보로 금태섭. 그거는 회심의 미소 같은데. 그거는 지지율이 높을 때 뭐 나오는 최근 조사 이야기겠죠. 봤어요? 지지율 나온 거? 뭐 8점 몇 퍼센트 나온 거? 많이 나왔더만요. 에이, 그거로는 그보다 더 나올 거라 아니 생각했어요. 정당의 후보면요 그 정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되고 당은 아니고 지지율도 생각보다 못 미치고 그럼 어떡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금태섭은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왜 저희한테 그러게. 물어봐요? 참나. 답이 타짜다 안 나오는 건데. 타짜. 그 해석이 두 안 분이. 되는 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또 윤태곤 실장이 워낙 가까우시니까. 측근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가까운 분들 많습니다. 박영선 장관님도 친하고 우리 이철희 소장님도 친하지만은 낙지다리야 뭘 다 걸쳐놨어. 너무해. 힌트를 안 주시네. 예. 자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유롭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총평하자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자격 상실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격 듭니다. 상실돼 버렸어요? 네. 아예. 네. 왜냐면은요. 지도자는요. 손해를 감수하고 명분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분이 당대표로 끝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차기 지도자 대권 후보로 가겠다는 분인데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명분과 약속을 저버린 그런 지도자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민심보다는 지금 당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황교안 결정을 대표는 했잖아요. 당심도 아니었지 않아요? 그분은 어쨌든 전심 정광훈 목사. 어쨌든 그 구구모 그 지지 그룹이든 아니면 당에 매몰된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좀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이낙연 대표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아니 막말로요. 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들 당원 지키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지더라도 후보 안 내더라도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칙이고 약속입니다. 그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감동을 줬으면 지지율이 팍 올라갔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완전 웃어 보는데? 괜히 하시는 말씀. 후보 안 낼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근데 심각하게 한 얘기를 괜히 하는 얘기로. 근데 이 프로세스가 되게 안 좋다라고 느껴요. 차라리 과정이.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방금 장 소장 말씀하신 이제 명분론과 진리론과 치열한 토론을 하고 더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모양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당원 투표도 뭐 한 26% 투표해가지고 86%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투표율이 높고 찬성률이 낮은 게 모양이 더 좋고 오히려 결집이 되는 것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제안한 지 하루 이틀 만에 했고 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며요. 원래 당원 당규에는 3분의 1 안 되니까 아니 이건 그 당원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성격이래 가지고 거기에 뭐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뭐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한 것도 이제 크게 엮어 보면은 당청 간의 이제 정책 조정의 문제.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남기 부총리가 됐대. 이낙연 대표도 적극 추천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정책이라는 게 개인 간 친분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낙연 대표한테 좀 바랬던 거 사이다는 아니더라도 뭐 조정 같은 건 잘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기대 못 미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안 좋은 건요. 환타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예요. 어젠가 뭐 한겨레 신문에 민주주의 4.0 네. 정책 뭐 싱크탱크 이렇게 띄우겠다. 그게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뭔가 새를 통해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4.0은 말이에요. 딴 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 이낙연 캠프에서 뭐 정책 싱크탱크로 한다고. 그 부엉이 모임에서 후시는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던데 네. 지금 새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거봐, 내가 그 황교안 대표랑 비슷한 길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격 상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 저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그게 자격 상실이에요. 지도자는요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자꾸 눈앞의 이익을 갖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순간 본인의 원칙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요 상당히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 큰 결단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느낌은 들어요. 황 대표는 빠질 때 이제 와장창창 쫙 빠졌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지지율과 당내 뭐 신뢰라든지 이런 게 뭐 한꺼번에 뭐 확 빠졌는데 이낙연 대표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무리해가지고 보궐선거 후보들을 공천을 했는데 서울하고 부산에서 둘 다 졌어요. 그러면은 이낙연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 느낄 거고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지는 바람에 지지율 확 빠졌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선거가 이낙연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는 빼놓고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 이야기 들어봐도 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야당복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 아까 뭐 우리가 금태섭 뭐 안철수 이런 이야기 했지만 저쪽은 좀 졸가리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졸가리가 뭐예요? 범야권. 졸가리는 또 뭐예요? 졸가리는 이렇게 뭐라 욕 아니야 욕? 아니요 욕이 아니죠. 이렇게 뭔가 맥락을 잡아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 사투리예요? 졸가리는 표준어예요. 표준어예요? 예. 어쨌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얘기하다. 그러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당의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훨씬 뭐 높은데 사물의 군더더기를 다 떼어버린 나머지의 골자. 그렇죠. 졸가리. 제 말씀이 맞죠. 또 하나 배웠네. 예. 예. 당의 역량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훨씬 높은데 이번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는 뭐 저희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 선거, 정책 선거나 인물 선거보다는 정치 선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전면적인
찬반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이 민주당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보다 좀 안 좋거든요. 안 좋아진 지 한 몇 년 됐어요. 아니 서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거 부분, 그다음 뭐 부동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야당이 이기려면 후보를 잘 내야 합니다. 유일한 후보는 저는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네, 유승민 후보가 아니면은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긴 상당히 쉽지가 않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저는 두 번째라고 보는데 유승민 후보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안철수 후보 나가면 간신히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어쨌든 범야권의 시민 세력들 다 합쳐서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궐선거에 투표를 낮잖아요. 그러면은 조직력이 강하고 팬덤층이 강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50% 이하 나올 거 아닙니까 대략.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관건인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그 국민의힘이 범야권 시민 세력 뭐 합친다. 그래서 그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들어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준비돼 있는 분들 있죠. 네. 태극기 부대. 어.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 한 막 몇백 개 아이, 보내가지고 쫙 깔아. 들어는 안 들어나 똑같은데. 뭘. 아니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게 관심도가 낮은 선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 당원 그 말하자면 국민 경선 아닙니까? 등록하는 사람들 투표권을 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확 들어올 수 있죠. 아니, 분위기 잡을 거. 그 예전에 박원순, 박영선 이 케이스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 출신 후보들이 그 정당별 이렇게 연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 연합. 네,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런 범야권 연합 공천이네. 네, 옛날 그렇게 개념으로 봐야지. 치면. 뭐 시민 후보까지 뭐 있을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상한 분 들어와가지고 경선 과정 중에 부산에는 뭐또 이러면은 여기 정규재 네. 뭐 뭐라고 불러야 되죠? 부산시장 나가신다며. 정규재 전 논설위원 나가신다면서요. 네. 뭐 서울에도 그런 사람 없으라는 법이 없죠. 그러네. 그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한테. 아니 일부 그런 사람들을 그분으로 몰아내고 솎아내고 대선이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언론 환경이 되게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실수들을 크게 써서 언론 환경이 불리해요? 많이 불리하죠. 여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러던데. 지금 다 그러는 게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 뭐 누가 유리한가? 한쪽은 유리할 텐데. 네. 예. 그건 몰라요? 저는 여당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론 환경은? 예. 그럼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통칭해서 야권이 그렇게 불리한 선거는 아닐 거다. 네, 저는 그분은 생각이 비슷하신 거네. 네. 하여튼 유승민 후보만 나가면 이긴다. 음. 그런 생각합니다. 왜 유승민 후보는 필승해? 기본적으로 박근혜 이명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분이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 옳은 소리 쓴소리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되게 현장에 가면은요 되게 또 그 주민들한테 어필이 또 되게 잘해요. 의외로. 근데 경제 이미지가 이제 큰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본인이 생각 있대? 혹시 그 또 뭐 제가 또 컨설팅 해주고 있는 소장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취재를 해왔는데 이런 자세가 좋다니까. 이거 금태섭하고 해야지. 금태섭 왜 자꾸 엮지 마. 지금 전화해가지고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혹시 생각해 보세요. 뭐 네, 보고서 주고 누가 와서 얘기하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나한테 지금 무슨 서울시장 뭐 말도 못 붙이겠대요. 뭐라 카노 막 네. 그래. 근데 최근에는 누가 이제 서울시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그걸로 기반으로 대선 출마할 수 있다. 또 보고서 갖다 주면은 또 이제 보고서도 잘 보시고 또 지모 연구원장 있잖아요. 알죠, 제가. 가깝죠? 지모 연구원장이 두 얼마 전에 네. 저 유승민 의원 찾아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서울시장 나가야 되니까 네. 좀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하려고 사퇴하냐고 사퇴하지 말라고 그냥 여의도 연구원장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거 보면 약간의 관심이 생겼다.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 설득만 잘하면 출마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모 모상욱. 네. 네.
지금 이제 11월 초니까 5달 남은 거잖아요. 사실 5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 전혀 맞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느낌은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힘한테 약간 유리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하나만 있어요? 아니 그 뭐 한 가지를 꼽자면 심판을 받을 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 되게 회초리를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얘들은 많이 때렸다. 나 칼럼에 썼던 조금 돼 얘기인데. 있는 거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성희롱당, 성추행당 심판하자. 그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면은 참 저당을 찍으면은 성희롱당을 찬성하는 거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쉬운 선거가 될 수 근데 있지 않겠나. 그런 프레임을 기재에 깔고 네. 그러나 슬로건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밝고 미래장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한테 또 맡기시라. 컨설팅을 아하. 맡기시라. 그렇지. 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의도 타짜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 좀 물어볼게요. 태평양 타짜로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참 이 질문이 되게 싫은 게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은 몇 년 남았으니까 이게 말해도 사람들 까먹고 이럴 건데 지금 말했다가 몇 시간 있으면 나오는데 아, 뭐 아무도 맞니 몰라. 틀렸니 아무도 이러면서. 몰라요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플로리다 개표 보고 지금 아니 이게 딴 하는 지역들도 막 많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재까지 방금 전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인당 96명 확보했고 바이든은 63명 확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당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63, 그 아니요, 63명에는 지금까지 보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캘리포니아 55명 이런 데는 하나마나 한 데인데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보면 저는 그래도 저는 바이든. 이 좀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원래 뭐 압도적으로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바이든이 이긴다고 보는데 두 분이 바이든 이긴다고 했으니까 다 일부러? 트럼프가 이길 수도 네. 있다라고 좀 근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뭐랄까 성품, 품위,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도 표를 찍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인 우월주의가 먹혔다고 생각을 인종주의도 합니다. 있고.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70%가 백인이잖아요. 네. 유색 인종이 3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70% 바이든을 찍더라도 만약에 백인 70%에 50%만 찍어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잘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인종주의를 그렇죠. 편, 네, 네. 내 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에 탁월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뭐 쭉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경제의 강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강점이 사라진 거 그게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약점 이번 선거에서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없어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계속 이제 뭔가 목소리도 내고 할 텐데 뭐 총기 사고 뭐 폭력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나 삶의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랑 선거 구호가 딱 명확히 구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우월주의, 우선주의 이거고 바이든은 민주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냐,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기보단 모르는데 정말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폭력, 혼돈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예측을 근데 나오는 거 저는 보면 바이든이 이기면은 좀 당분간은 좀 혼란? 혼란이 조용하다? 아니라요. 오히려? 뭐 아니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 같으면은 정말 거꾸로 완전히 다 뒤엎겠다라는 식으로 보이는데 바이든은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오히려 약간 미국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이든의 정강 정책은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인 정강 그거는 정책이에요. 이제 제가 느낄 때는 막 짬뽕이죠. 이 사람 저 샌더스하고 사람 거 워렌하고 샌더스 이런 거도 것 때문에. 넣어놓고 워렌도 넣어놓고 그다음 해리스 부통령 후보 해놓고 한데 뭐 간판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트럼프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미국만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없잖아요. 시스템과 제도의 나라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 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정책들이 많이 바뀐다. 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도 있구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런 생각도 시스템을 듭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아니 근데 그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본인이 트윗에다가 그냥 막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네. 그게 정책 결정이 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 밑에서부터 이게- 시스템적으로 뭐 건의가 올라가고 정책이 실현되는 게 아니다. 막 그 어려운 이야기보다 어려워요? 우리 정치 공부 좀 해 그럼. 우리 정치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너무나 멀쩡하게 하고 우리가 뭘 잘 몰라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겸연쩍어 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네. 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야기하고 맞아.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우리나라 정치도 요즘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가 한마디 좀 더 하고 우리나라 싶은- 민주당? 아니요. 미국 민주당? 아니, 우리나라? 네. 네.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당원 교체인 거 그걸 가지고 참정권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거를 결정하셨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김종민 최고위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줄 말 없어요? 아니, 약간 좀 엉뚱하게 튀긴 감이 있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약간 경강부회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겠죠. 죄송해요. 제가 네.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제가 아까 그런 지적을 잠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한테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그 타깃을 잘못 잡았어. 문재인 네. 대통령 입장 밝혀라. 요즘 뭐 민주당에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리 강령이 워낙 강해져서 사문화 됐다. 뭐 네. 그런 당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말을 아낄 때지 거기는 몸을 낮추고. 맞아요. 그게 이제 곤혹스럽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 아니에요? 호재인데 사람이 없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거기도 당 대표나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까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는 좀 과해 보이는데. 과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고 한 번 딱 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님 입장 밝혀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은 저런 것까지도 정쟁으로 삼는구나라는 또 공격의 빌미를 잡힌 것 같아요. 과한 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탔자는 여의도를 넘어서 저기 멀리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윤태권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